네, 최고차 함수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이제 뭐 f5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fx가 이제 극값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가지잖아요. 최고차 함 개수가 1이고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맞아요. 3차 함수는 이렇게 증가만 할 수도 있고요. 증가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증가하긴 하는데 중간에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 다시 그리면 얘 같은 경우는 쭉 증가하다가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얘도 증가 함수예요. 중간에 기울기가 0이 되는 애가 딱 한 군데 존재하긴 하는데, 다시 그릴게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지만 그래도 증가 함수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제 증가 감소는 원래는 도함수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 감소를 정의하는 데는 도함수가 안 들어가요. 그 외에 이제 그런 표현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x 서로 다른 x1,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얘가 증가 함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도함수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러니까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 다 부등호에 등호가 안 들어가요. 아무튼 증가함수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함수 가지고 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함수들을 그러니까 판단은 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도함수가 만약 이제 도함수 0이야. 그거는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될까요?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아무튼 극값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근데 0과 3 사이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애가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수 c의 값이.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근데 0과 3? 근데 이제 0과 1 사이에는 1만큼이고 1과 3 사이는 2만큼 차이 나잖아요? 1대 2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변곡점의 x좌표가 2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이 한 이쯤 있고 3이 한 이쯤 있다 할게요. 그러면 1과 3이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접선을 그었을 때 대충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두 접선이 평행이 될 거야. 왜? 두 점이 이제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때 이 접선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0인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음 함수 비율 관계에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0 이런 관계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하면 이게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있잖아요. 1대2 그래서 왜 하필 1대2 이런 거 줬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2가 변곡점 x좌표가 2여서 1과 3은 이제 여기 2만큼 차이 나고 얘랑 1만큼 차이 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뭐 그렇구나. 근데 f0이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0,0이야. 그래서 f5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뭐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fx가 1과 3, 이제 뭐냐면 변곡점의 x좌표 2인데 이게 좀 뭐냐면요. 결국에는 도함수가 2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뭐 좀 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변곡점의 x좌표 이게 뭐냐면 이게 도함수라고 했잖아요. 미분을 두 번 해서 얘는 변곡점의 x좌표 2니까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게 미적분 선행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 개념이 사실 미적분 한 분들한테는
뭐 낯설지 않은 개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함수는 원래 수트에 안 나와요. 미적분에 나오는 거야. 미분을 두 번 한다? 이런 개념은 원래 미적분에 나오는 거예요. 수트는 원래 이제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미적분을 선행학습 한 사람이야? 이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낯설지 않기 때문에 변곡점 나 뭔지 알아. 그래서 2가 지금 x좌표 변곡점 x좌표 2구나. 그래서 미분을 두 번 해서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fx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냐? 근데 최고차 함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이고 여기 이제 변곡점의 x좌표가 2가 나오려면요. 여기가 3, 6x제곱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0,0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f0이 0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0이고 뒤에는 그냥 더하기 뭐 c 이런 거 뭐 cx 그러니까 뭐 ax라고 합시다. ax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될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겠고요. F5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F5면 125 빼기 150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 5A 마이너스 25인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3x 6x 빼기 12니까 x는 이건이 맞고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 a가 그리고 얘가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얘가 판별식 이제 얘가 어찌됐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a의 범위가 나오겠네. 근데 x 개수가 12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짝수 판별식 써보시면 4분의 t는 36 빼기 3a 얘가 0보다 커야 되겠다. a는 12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12보다 작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야. 괜찮아요? a는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그러면 얘는 뭐냐면 5a-25는 몇보다 작을 거냐면 35보다 무조건 작을 거예요. 그죠? 근데 5a가 60이고 그러니까 5a가 60보다 작을 거고 여기서 25를 빼면 60 빼기 25는 35니까 될까요? 그래서 35보다 작은 자연수 해가지고 3번 굳었으면 될 거예요. 하나만 원칸으로 찍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혹시 이거 답지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지금? 저한테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보내주셨나? 보내주실 수 있나요? 설명은 드셨어요? 여기 밑에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 드린 거예요. 답 맞아요? 네, 뭐 그렇게 해보시면 될 듯. 고마워요. 보내주셨네. 10번에 3번. 그래서 요거는 살짝 물론 이게 도함수를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었을 때 아닌데? 이거 수트만 해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해.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적분을 물론 우리 지선 씨가 제가 알려드린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좀 미적분 선택자한테 조금 유리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미적분 안 했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닌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제 1일 때랑 3일 때 같은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런 2차 함수가 나올 건데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2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fx 최고차 함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도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3이 되는 거 이해돼요? 이런 애를 미분하니까 도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3이 나오는 거고 근데 얘가 x가 2일 때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구나.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풀면은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익숙해서 문제 푸는데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해보시고
찍맛이 서술형 3번이었죠? 서술형 단답형이 단답형. 서술형 아니었죠. 그래서 맞은 거죠. 다행이구만. 이거 해볼까요? 봅시다. fx 최고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고요. 여기다가 이제 x 마이너스 1을 곱해놨으니까 당연히 gx는 3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g2가 될 수 있는 정수 절대값 구해봅시다. 요 집합 원소의 개수가 2개예요. 근데 3차 함수, gx 3차 함수인데 0이 되는 애가 2개야? 여기다 최고차 함수 음수고요.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그려보면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래프가. 그죠? 그리고 x축이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지, 즉 극값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질지 이렇게 그려질지는 몰라요. 일단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봅시다. 근데 이제 gx로 x-1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는 무조건 1이에요. 그죠?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가 1이야. 맞나? 그래서 일단 한쪽은 0이고 한쪽은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튕겨서 나오고 어디서 뚫고 지나가는지가 아직 안 나온 거고, 조건 아래 보시면 0과 2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가진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자 0이 여기고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 그냥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그려져. x축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1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율 관계를 생각해보면 여기 변곡점, 여기 극대점 이제 다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가 될 거예요. 맞나?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면 2분의 1이면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 있으니까 딱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걸 얘 연인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극소값을 안 가지요. 이 구간에서는 극소값이 없죠. 혹시 이해될까요? 여기 제일 작으니까 얘가 극소값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인 구간이기 때문에 x가 0인 경우는 빼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소값이 없는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안 될 거란 얘기고요. 두 번째, 다시 그려보면 이번에 x축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거 봤다. 쏘리. 여기가 0이란 얘기는 없었죠? 맞아요? 여기가 0이란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고. 근데 이제 뭐냐면 어찌됐건 이거 다시 해볼게요. 다시 잘못 봤네요. 쏘리. 어차피 두 가지 경우 다 해야 되니까 두 가지 그냥 그래프 다 그려놓을게요. 첫 번째부터 다시 볼게요. 얘가 x축이 이제 아래 극소값을 접하는 경우, 극소점에서 접하는 경우, x축이 극대점에서 접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할 건데 극소점에서 접하면 어디가 1이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1,0을 지날 거란 말이에요. 일단 맞아요. 근데 0과 2분의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맞나? 그러면 1은 0과 2분의 1 사이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1이었으면 얘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거야. 그죠? 근데 1이 여기 요 구간에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은 여기가 이제 A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네, 그러면 fx를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을 거냐? fx는 A에서 튕겨서 나오고 1은 뚫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a는 이제 0과 2분의 사이. fx가 아니라 gx가. 요거.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럼 이제
G2가 될 수 있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G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G2는 여긴 1이죠. 맞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근데 A가 0과 2분의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 A에다가 0 대입해 볼게요. 그 얘는 그냥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죠. 맞나? A가 0이면 얘는 마이너스 4야. A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야. 즉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와 마이너스 4 사이 값 범위를 가지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라고 하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분의 9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 들어간 정수는 마이너스 3밖에 없죠? 되나? 네. 이런 경우 해봅시다. 근데 마이너스, 여기 이제 답이 맞았으면 이제 이게 맞았을 건데, 그죠? 그럼 이런 경우, 그럼 이제 0과 2분의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얘가 0과 2분의 1 사이라고 쓰니까 1이 여기가 되겠죠. 맞아요? 얘가 1,0 무조건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것도 비율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여기다 여기가 1대 2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네. 해서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1 빼기 A인데요. 맞남? 네. 1대 2여야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고요. 다시 해봅시다. 잘 안 보여요? 잘 보여요? 네. 그러니까 자 gx가 어찌됐건 요 구간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gx 생긴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극소값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구간을 어떻게 잘 자르면 극소값이 딴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를 잘라도 극소값은 gx는 그러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gx가 이 전체를 통틀어서 gx 극소가 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었으면 극소값을 딴 데서도 내가 얻을 수가 있는데 열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딴 데서 극소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될까요? 네. 해서 여기 이제 A에서 극소값을 가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A가 지금 0과 2분의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gx는 또 이제 1,0을 지날 거야. 근데 x축이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1,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1,0이 될 수도 있는데 얘가 0과 2분의 1 사이라고 했으니까 1은 2분의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야. 이때 여기서 이제 딱 수선해봐 내리면 여기다 여기가 1대 2라는 거 알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변곡점에서 딱 수선해봐 내리면 이 간격이 다 같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는 1대 2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 길이가 여기 x좌표 1이고 여기 a이기 때문에 1 빼기 a 맞아요? 다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의 2배니까 얘는 얘를 2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길이가 맞아? 그럼 이제 여기 전체 길이는 2분의 3 빼기 3a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3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3 빼기 3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1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요. 2분의 3a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네. 쏘리. 마이너스 1. 그래서 해보시면은 하여튼 이게 나오거든요.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 그러니까 결국에 gx가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3a 마이너스 1에서 뚫고 지나고 1에서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gx를 어떻게 적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g2는 1이 그럼 여기는 이제 뭐 1의 제곱이 1이고요. 여기는 2 빼기 2분의 3a 마이너스 1 하면은 2분의 4에서 얘 빼니까 5 빼기 3a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3a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g가. 근데 a도 여기도 마찬가지 a가 0과 2분의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해보시면 여기다 이제 a에다가 0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고 2분의 대입하면은 2분의 3에서 2분의 3에서 5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네요. 그죠? 그 여기에 들어간 정수 뭐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5고요. 얘는 마이너스 1.25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네요. 그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왔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왔었는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구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볼까요? 그래서 16번 답이 2번이네요. 괜찮아요? 뭐 이제 이게 객관식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단 말이야. 근데 킬러 문제라고 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 난이도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 어찌됐건 쉬운 문제였으면 한 가지 경우로 싹싹싹 해가지고 끝까지 문제가 풀려 하는데, 얘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두 가지 경우 중에 뭐가 이제 어찌됐건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구해놓고 둘 중에 누가 제일 클까 이거를 해봤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돼, 얘는 무조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마지막 쪽에 있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좀 시험이니까 더 이 문제를 풀 때 압박이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푸는 게 막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니긴 했는데, 근데 킬러 문제라고 하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면 그 작년 기출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진짜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공부가 좀 돼 있다라고 하면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긴 한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뭐 앞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 게 다항 함수 비율 관계를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뭐 이제 여기 그러면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어가지고 뭐 1대 1대 뭐 1대 2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그 어찌됐건 수투는 단원 전체가 과목 전체가 다 다항 함수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는 그 도함수 활용 3,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가 속도 그쪽이랑 적분 할 건데 거기도 다항 함수를 다루는 거여서 비율 관계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약간 이제 숟가락질처럼. 거기다 추가로 넓이 공식까지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남들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이런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 이제 밑바탕에는 저는 이런 거 사실 다 외웠단 말이에요. 비율 관계. 당연히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다 외웠겠죠? 근데 그 얘기는 어찌됐건 외우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 외우세요. 맨날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바뀌잖아요, 담임선생님이. 그죠? 저기 이제 여자선생님 알죠?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 오며 가며 좀 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저기 여자선생님은 안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이거 공식 외워라 라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 만약에 나중에 따로 외워라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드린 프린트 잘 가지고 계시다가 꼭 외우세요. 만약에 잃어버렸어,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면 카톡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되겠어요? 꼭 외우세요. 이제 봅시다. 여기 곡선 위의 점 2분의 1,1에서 뭐 이렇게 있고,
PAB 넓이. PAB가 요거고 PCA 요 넓이를 CT. 그래서 BT분의 CT의 넓이를 값을 뭐 구해봅시다. 그러면요, 자, 요 길이는 요 길이 루트 2t야. 요 길이. 그죠? 그리고 요 PAB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그냥 얘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t 빼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PAB 즉 BT는 2분의 1 곱하기 t 빼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2t예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PCA 요 삼각형도 요 길이는 그냥 t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2t 빼기 1이에요. 여기 맞아요? 그럼 결국에 CT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루트 2t 그렇지. t가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빼기 1이에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이제 BT분의 CT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1끼리는 없애고요. BT분의 CT는 t-2분의 1 곱하기 루트 2t 분의 요거 t 곱하기 루트 2t 빼기 1 요거죠. 맞나? 근데 지금 t를 어디로 보내? 2분의 1로 보낸단 말이야.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죠. 1. 그냥 1 지워버리면 돼요. 얘는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죠. 그럼 얘는 결국에 2분의 1 곱하기 t-2분의 1 분의 루트 2t-1 요거예요. 요거. 이러고 이제 t를 2분의 1로 보내면 돼요. 근데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했어? 분모 문제. 플러스로 이거 플러스 바꿔가지고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2t에서 1을 빼고 이렇게 되겠고요. 분모에는 여기 플러스로 바꾼 게 하나 더 곱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 결국에 t를 2분의 1로 보낼 건데 여기 약분이 되겠죠. 여기는 전체가 2가 될 거고요. 이거 이해될까요? 왜냐면 얘가 2로 묶으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2 곱하면 얘잖아요. 그래서 약분이 돼서 2가 될 거고. t를 2분의 1 보니까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 이거 전체는 2로 가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이제 2가 되겠죠. 2? 잠시만. 뭐 잘못했나? 잘못했다. 얘가 분모에 있었죠. 분모.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니까 분의 1 해주셔. 분의. 그러니까 여기 2, 여기 2.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가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찍어서 맞추신 것도 참 대단하시네요. 물론 진짜 얘도요 미적분을 했잖아? 뭐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미적분 했으면요 진짜 찍어서 맞출 확률도 올라가고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얘를 뭐 GT 이렇게 두잖아요. 얘는 G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맞아.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G 프라임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수투에서는 이거 미분한 방법을 안 배웠잖아. 근데 미적분에서 배워요. 물론 이제 어차피 이거 미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푸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건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결국에 이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연관 지으면 좀 더 찍기가 쉽긴 한데 근데 이게 풀기 어려워서 찍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좀 안 들긴 하네요. 네, 아무튼 가능할까요? 네, 해보시고 마지막 거 봅시다. 마지막 문제가 제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지금 한 학년 언니 오빠들이 작년 모의고사
재작년 거였나 작년 거였나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올해 수능 특강에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봅시다. fx가 3차 함수인데 fx 위에서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이.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해볼게요. 마이너스 넣어서 1이 나오나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넣으면 여기 없어지겠고요. k가 여기는 3분의 4 빼기 3분의 1이니까 1이 나오네. 그죠?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해봅시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1,1에서 접선이 fx랑 만나는 점 중 a가 아는 점 b라고 했으니까 b를 구해볼게요. f'(x는) 이거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k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즉 f'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k 될까요? 그러면 기울기가 1 마이너스 k고 마이너스 1,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죠. 돼요? 얘가 이제 이거랑 얘랑 만나는 점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연립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연립할 거야. 근데 이거를 전개해 보면은 1-k x 더하기 1-k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이제 2-k가 되겠죠? 맞아요? 네. 여기 2-k. 그래서 1-k x. 근데 이제 어떤 더하기 2-k 할 건데 그러면 보면요. 여기 -k랑 -k 없어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kx가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여기 -kx 있고 -kx 있으니까 얘랑도 없어지겠네. 결국에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분의 4는 x 더하기 2 이것만 남는 거예요. 되시나요? 얘 이쪽 넘기고 상변 3 얘를 이쪽으로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기고 3 곱할 거예요. 양변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돼요. 근데 얘는 무조건 인수로 x 더하기 1의 제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애초에 어떤 직선이었어?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은 접선이었단 말이에요. 즉 얘랑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거 조리제법 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더하기 1이 2개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인수분해해서 이런 애가 나오려면 상수항이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 뒤에는 x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맞아요? 이렇게 또 시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좌표는 x좌표가 2고요. 뭐 y좌표는 뭐 어딘가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b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직선이 y쪽과 만나는 점 c인데 c가 a, b를 지나면 원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는 시험지 보니까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 b랑 근데 이제 얘는 그 전문자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요. 아마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아마 얘는 일단 변곡점 x좌표 0이고요. 0이고 여기에 0, 마이너스 k 더하기 3분의 4인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뭐 대충 이렇게 그어볼게요. 아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잠시만 b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할게요. 대충 여기 a야 마이너스 1,1이에요. 이거 b야 2, 뭐가 나와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어. 그래서 얘가 x축이랑 어딘가 만날 건데 근데 이제 그 점이 c가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인 위의 점이기 때문에 AC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C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대충 한번
봐주세요. 그림이 잠시만 다시 그릴게요. 그림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림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이쯤 있다고 할게요. a가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이제 b라고 할게요. 2, 뭐 2, 뭐시기 당연히 이제 변곡점에 대해서 얘네가 1대 2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변곡점 x값이 0이기 때문에 1대 2 잘 들어봤죠? 네.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어볼게요. 모르겠다. 그냥 뭐지? 하여튼 뭐냐면 A, B를 지르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C가 이 원 위에 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C랑 BC가 수직이어야 돼요. AC랑 BC가. 근데 이제 뭐 잘 그려놨고 근데 BC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AC 기울기는 1이어야 돼. 될까요? 그러면 기울기 1짜리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잠깐만 Y축과 만드는 점이 C였기 때문에 C의 X좌표는 0인 거고 Y축이 이쯤 있겠구나 C가.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A, B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러면 자 봅시다. 뭐냐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BC가 얘는 기울기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내가 A의 좌표를 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1이란 말이야. C는 근데 Y축 위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0,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그죠? 요 길이가 1이잖아요. 왜? 얘 X좌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도 1이 돼야 되겠고 C의 X좌표는 Y좌표는 2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되겠어요? 근데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아야 되니까 요 길이가 2잖아요. 왜? 얘 X좌표 2이기 때문에 여기도 2가 돼야 되겠고 여기는 2, 0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아요. A, B 길이가 X는 3 차이 나고 Y는 1 차이 나기 때문에 루트 10이에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0이고 제곱하면 4분의 10 파이 이가 원의 넓이 즉 2분의 5 파이가 넓이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보면 네 답이 맞네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렸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무리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국에 다 지금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한데 뭘 했어? 그래프를 그렸어요. 얘 그래프 그렸고 얘도 그래프 그렸고 얘는 애초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얘는 그래프 마지막 문제인데 그래프 추가로 그렸고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당연히 비율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 또 저들 하시겠다.